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젊을 때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쯤의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딱 30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많이들은 말이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거였죠. 솔직히 친정에서는 남편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였는데 제가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마침 대리가 되었죠. 저는 친정에서 남편이 저보다 덜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믿고 부모님께 너무 계산적이라며 화돈을 썼어요. 승희야, 이건 상대가 너보다 돈을 더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아빠가 반대하는 거야? 나도 그 사람 눈치를 떠보아도 선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탐탁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딸이 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지 어떤 부모가 안 그렇겠니. 이 사람은 나보다 입사가 늦으니까 직급이 낮고 그러니 당연히 나보다 연봉도 적지. 지금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미래를 봐달라고 상현 씨가. 인간성에 좋아 보이는 게 있을까? 엄마 아빠의 추측이잖아. 그러지 말고 좀 좋게 봐줘. 저는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감싸며 설득했어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자기보다 더 잘 나가다고 움츠러들었고 조금만 비싼 레스토랑에 가도 자기가 못 오겠다며 비관적인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다 누구든 와서 자기네 것을 팔아달라고 마케팅 하느라고. 럭셔리하게 꾸민 것뿐이야. 자기 작군의 직급이랑 연봉 비교하는데 자기는 군대 때문에 나보다 출발이 더 늦은 거지. 앞으로는 자기가 더 잘 나갈 걸.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 힘내. 승희,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좀 안심이 된다. 난 내가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항상 신경 쓰게 되거든.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정말 자기를 무시했으면 자기가 결혼하자고 할 때 좋다고 하겠어 뭐 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만하니까 결혼하면 기피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에이, 참 그런 일 없다니까. 자기는 너무 깊게 생각해서 문제야. 나는 그냥 자기가 좋은 거고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너무 걱정 마라. 솔직히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 결혼을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줬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콩깍지가 가벼워서인지 그 사람과 시댁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한 것 같아요. 결혼은 남편은 친정에 갈 때마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했어요. 나는 장인 장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처가에만 가면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 장모님은 뒤에서 내 흉을 보시면 다행인데 내가 뭐 좋다고 가서 웃는 얼굴로 헤헤거리며 아부를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뒤에서 왜 자기 흉을 봐.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자기 평생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착각은 나도 좀 기분 나쁘네. 남편의 이런 자기 비하가 친정 엄마까지 나쁜 사람을 만들 것 같아. 저는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성현이보다 잘 나간다고 해도 넌 여자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 아들을 무시하고 내가 나대면 집안 망한다. 내가 원래 결혼 반대했다는 말 성현이가 안 하지. 걔가 그런 애야. 착한 우리 아들, 내가 기 살려야지. 누르고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그러면 내일도 안 되는 법이야.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편 뒤에서 조용히 내주할 줄 알아야 돼. 남편이 잘 되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 제가 그 사람을 왜 못 살게 굴어요? 저는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나대다니요. 제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열심히 하면 각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는 걸 나대고 그 사람을 기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요. 하여간 한마디도 지는 게 없어. 하나를 보면 열을 내니까 내가 나한테도 이렇게 다 덤비는데 우리 성현이한테는 어떻게 했니? 너, 설마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우리 성현이한테 이건 잘했네, 못했네, 이따위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기만 해. 알아서 해. 어차피 그이랑 나 부서도 달라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시끄럽다. 아주 나나 우리 아들을 지보다 못한 사람 만드는구나. 너 지금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애 하나 낳으면 다 끝이야. 집에 들어앉아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할 때 나나 성현이한테 지금부터 잘하라고 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곤 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어디서 점을 보고 오더니 저를 불러내서 일하더군요. 너랑 성현이가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일이 안 풀린대. 너한테 눌려서. 그러니까 내가 당장 사표를 쓰고 나와. 어머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런 이유로 관둘 수는 없어요. 그건 회사 측에도 폐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지금 신혼집 대출을 갚으며 생활하는 거 지장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른 회사로 옮겨 그럼 되잖아? 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쓰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귀가 눌려서 일이 안 된다뇨.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점쟁이인지 정말 찾아가서 한바탕 하려다가 그만뒀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자기는 다른 회사 가려면 갈 수 있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 과장 정도면 다른 회사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 엄마 말에 기분 나빠하지만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점쟁이가 아주 없는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자기는 남편이 데리고 있는 직장에서 과장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은지 나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열등감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까지 왜 이래?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이미 결혼 전에 다 이야기 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 내가 지금 높은 것 때문에 열등감 챙긴다는 말을 왜 해? 자기가 내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솔직히 장인 장군님도 날 자기 부하 직원으로 보는 것 같아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왜 꼭 이번에는 승진하냐고 물어보셔. 두 분 다 내 딸이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거 확인시켜주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도 장인과 장모님도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결심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바로 그 회사를 떠나고 다른 회사를 찾지 않으면 저는 처가로 가지 않고 집을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나가 그러면 제 마음도 신경 써주는 마누라를 잊겠다는 뜻이세요? 그래서 진짜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엄마뿐이네요. 그래서 계속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내리겠으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정이 정해지면 연락할 거예요. 하지만 집을 나가는 남편을 그만두려 해서 말려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시댁에 전화를 해도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전화할 것을 알고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가 너무 답답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 싶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원망하면 결국은 제 남편과 다를 바 없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아이를 낳은 적도 있고 현재까지 쌓아온 커리어 덕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제든지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와의 직급 차이 때문에 소심해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변하고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고 결국 사직서를 냈어요. 집에서 쉬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썼는데 남편은 과장 승진이 된다며 기뻐해서 집에 왔어요. 이거 봐. 회사를 나오니까 내 운이 좋아진 거야. 앞으로는 우리 엄마나 내 의견을 자기 맘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과장이 됐으면 잠깐 쉬게 해줄 테니까. 고생했었잖아.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큰 소리를 쳤고 싶었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남편이 과장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과장이 되지 못했어요.
술을 너무 마셨고 화를 터뜨려서 저한테 분노를 토해내더군요. 그 자식, 맨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신입들을 모아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노는데 왜 나를 뒤지르는 거야? 그 자식, 놀기만 알아. 같은 부서의 어린 대리가 과장이 되어서 속상했겠지. 저는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가만 보면 너도 맨날 사람들하고 카페에서 노는데 과장이잖아. 이제 알겠어? 회사 승진은 남들한테 잘 보이는 거야? 넌 그런 것 하나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뭐 했니?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왜 과장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기 좀 취한 것 같아. 얼른 씻고 자.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출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 자식들. 지들끼리 학연의 지연으로 똘똘 뭉쳐서 낄낄거리는 걸 보러 회사를 가야 돼. 그 자식 부장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니까 내 참 더러워서. 하여간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대기업은 나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어. 그러니 이 세상이 이 지경이지. 나 그만둘 거야? 이제 그딴 데는 더는 안 나간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런 좋은 줄 타고 올라간 자기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어? 너무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참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저한테 원망을 퍼부었고 저는 그저 그 사람 마음이 가라앉기를 바라며 매일 달래고 재우며 버텼어요. 한편으로는 제 취업을 위해서 계속 이력서를 넣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였는데 대표가 외국에서 관련 업계 대기업에 다니다가 들어와서 차린 곳이었어요. 연락 담당자는 저한테 입사를 제안하고 싶다며 면접을 보러 오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보았죠. 저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오래전 호주로 이민을 갔던 사촌 오빠였어요. 오빠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한국에는 언제 왔고? 야, 그래도 바로 알아봐주네. 고맙게. 당연하지. 오빠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려? 건강히 잘 지냈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오, 난 건강히 잘 지냈고. 여기는 내 회사야. 그래서 여기 있지? 실은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내가 그 회사에 안 다니더라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내 번호 좀 알아봤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 이민 간 사촌 오빠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여기저기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꽤 큰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회사를 차렸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회사 막 커나가는 중이라 경력 사원들 채용 중이거든. 너도 정식으로 이력서 내고 면접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부장 말이 정도 실력이면 바로 그냥 면접 보고 연봉 협상해서 데려와도 되겠다고 하더라.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따가 시간 되지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 저는 무조건 좋다고 했고 저와 사촌 오빠는 15년 만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민 가기 전 사촌 오빠는 외동이었던 제게 친오빠나 다름없었어요.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저를 잘 챙겨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구경도 많이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죠. 그런 오빠가 이민을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펑펑 울며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잡았던 걸 오빠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오빠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도 이야기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써 한잔 했는지. 혀가 꼬일 대로 꼬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는 이제 갈수록 막 나가는구나. 이제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아. 나 같은 남편은 우습다. 이거야. 내가 승진 못해서 너도 그것들하고 똑같아. 남들한테 잘 보여서 여태껏 과장님네 뻑이고 산 주제에 뭘 잘났다는 거야? 저는 지금 보리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며 대충 둘러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내 남편, 내가 다니던 회사 사람이라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게 이번에 과장 승진될 줄 알았는데 후배한테 뺏겼대. 그날 이후로 속상한 게 안 풀리는지 계속 저래. 근데 그걸 왜 승인이 탓을 해? 나도 자기 승진 가로챈 후배처럼 인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근데 그 후배라는 사람도 인맥으로 됐을 리 없어. 그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가 봐. 오빠는 잠시 생각한 뒤에 저에게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내 남편의 실력은 어떤 거 같아? 내가 봤을 거 아니야? 사실 나랑은 관계 있는 부서도 아니라 일이 겹친 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번 승진권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그쪽 분야 벤처 회사를 한다는 친구랑 같이 하거든. 거기도 경력사원 채용 중이니까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 오빠 회사가 또 있었어. 아니, 어떻게 두 개나 운영을 해? 거기는 그냥 공동대표 이름만 걸어 놓은 거야? 아무튼 얘기해봐. 그럼 내가 소개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한테 취업 관련 정도 들었다고 할게. 그 사람 요즘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내가 오빠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또 열등감을 느낄 것 같아. 근데 오빠,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앞뒤가리를 처지가 못 되네. 걱정 마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 나랑 넌 친형제나 별반 다름없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저는 그런 오빠의 모습에 정말 감동했어요. 어릴 때도 저를 잘 챙겨주었다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저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에게 이력서를 넣다가 알게 된 회사라며 오빠가 말한 회사에서 과장을 찾는다는 말을 했고 남편은 그 회사를 쳐다보더니 괜찮아 보인다며 얼른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은 면접을 보고 와서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입이 정말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며 신이 나셨어요. 축하해. 자기야, 드디어 과장이 됐네. 잘 됐다. 이거 보라고. 실력으로만 뽑는 데에서는 바로 나를 과장 안 치잖아. 학연이나 인맥이니 이런 거 없는 데에 가야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였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다녀. 내가 언제는 뭐 안 당당했어? 아무튼 이제 내가 지긋지긋한 부장한테서 벗어나는구나. 남편은 신이 나서 새 옷을 사러 가겠다며 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새 직장에 출근한 남편은 다행히 그곳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도 오빠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새로운 일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걸핏하며 연차를 쓰던 반면 이제는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고 회사에 남아 있어요. 물론 남편이 새벽에 올 때도 있어서 기다리다가 잠들기도 하고 남편 없이 혼자 집을 지킬 때도 많아 쓸쓸하기도 했지만 전처럼 술만 먹고 저한테 발을 내지 않는 것이 너무 다행했어요. 그 정도로 일하면 오빠한테도 패는 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 내 친구가 자기 남편을 이사로 승진시킬까 하더라. 내 동생 남편이라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 하니까 일을 맡겨보자 싶은가 봐. 이사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오빠.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장님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대우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우선 임시 발령이 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무작정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아요. 혹시 능력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요. 일단 맡겨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일을 잘하고 계신 거죠. 남편은 이사와 승진 소식을 들었다며 흥분해서 집에 오겠답니다. 남편을 위해 축하 음식을 준비하고 샴페인도 개봉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말했어요. 너도 나를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지? 나도 그동안 받은 고통은 다 갚을 거야. 그런 걸 너도 알아. 저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서 내 찬란한 성현이를 물리적으로 찾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성현이가 준비하러 왔어요. 네, 그 말씀이요. 성현이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후진 동네에서 출근할 순 없잖아요. 성현이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로 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여기는 너가 집 청소나 집 지키고 있는 거겠지? 그럼 이만 가마가. 그러더니 남편이 오면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가셨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요. 자정이 다 돼서야 받았지만 상대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느새 이렇게 밤중에 전화해서 우리 성현이 잠 못 자게 해. 내 언제 말했지? 성현이는 자기 직급에 어울리는 곳에서 출퇴근한다고. 한 번 더 전화하면 번호 바꿔버릴 거야. 끊어. 그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아, 엄마 상대적으로 가볍게 끊어. 신경 쓰지 마.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침 출근길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나 차 후게 냈지. 이제 너에게 더 지혜롭다는 걸 보여줄 거야. 회사에서 학력이 별로인 거 가지고 조롱한 거 다 알아. 이렇게 나가면 너도 충격일 거야. 이제 너도 무시당해봐. 화가 나서 전화를 보냈어요.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게 진짜 너무해.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이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차단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직장 동료를 통해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한 달의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럭셔리한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너무 무리해도록 사치스러운 곳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엄마 말대로 빨리 정리해야겠어. 그러나 걔가 너무 오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짜 둔한 애가 참 난감하네요. 사회생활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너는 집에서 나가게 할 거야. 너는 내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지. 명색이 이사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냥 소심해서 주눅이를 다루다가 성격이 꼬였던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남을 차별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궁리에 참여해서 다 그런 줄로 알았던 거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 남편을 불쌍하게 여겨서 혹은 구해주려 애썼던 거고요. 나는 그 집에 들어가면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로 돌아가서 먼저 일을 처리하고 오빠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 여기서 팀장이라는 게 맞아? 너는 그렇게 팀장 수준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 내가 좋게 말하자면 성현이랑 헤어지고 내 아들 이사야. 내 아들에게 맞는 우아하고 고상한 여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어? 클래식 음악을 아는 그런 아가씨 말이야.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집에서 나가. 계속 거기 살 거면 집값만큼 성현이에게 주고 깨끗하게 이혼해. 그게 서로에게도 더 좋을 거야.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과 살아야 행복한 법이야. 우리 아들이 사자나와 같은 너 수준의 회사 부장하고도 살 수 있겠어? 내가 불행해 보여. 일이 바빠서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일어나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며 혼자 불평했어요. 내가 어리석어. 어떻게 그 인간을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취직시켜줬을까?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힘이 들어갔고 당장 뭔가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미친 것 같았죠. 겨우 분노를 가라앉힌 후 오빠의 사무실로 갔어요. 오빠는 제 안색이 이상하다며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안 좋은 표정이야? 따뜻한 오빠의 목소리와 걱정하는 표정에 울컥했죠. 사실은 난 이혼할 준비가 되었어. 아니야. 갑자기 왜 너랑 남편이 싸웠어? 나는 모든 일을 전부 말해서 남편이 과장한 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오빠는 분노했어요. 아니, 그놈이 그랬다고?
이건 누구 덕에 정전까지 생겼는데. 있어봐. 전화 한 통 할게. 가만히 두지 않아. 내가 진짜. 오빠는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감사하네 정도를 물어보고 내일까지 일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감사?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감사한 적이 있었어? 능력이 되는지, 그 자리에 앉힐 만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봐야지. 자기가 한 일이 없으면 지금 이직 막바지하고 내려가라고 했어. 지금 그 사람은 그것도 몰랐는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놈이 뭘 알아서 이혼을 한다고 진짜 수준에 안 맞는 게 뭐인지 아주 세게 보여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만 참고 말하다가 오빠가 다독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내게 그 놈과 이혼하라는 소리를 할 때 빨리 해버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퇴근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혼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의심하듯이 나를 보더니 오히려 이혼 서류를 들고 밤늦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기다. 실수였네. 후회되네. 그러면서 우리 성현이 파짓가랑이 잡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 진짜 후회 안 해요라며 제가 도장을 찍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후련한 표정으로 방실방실 웃으며 돌아가는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는 동안 전화 한동안 없었고 이혼 서류가 가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얼굴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 남편 회사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좋아해서 결혼을 했던데 이혼 당사자가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하나요? 이게 말이나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끝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뒷모습을 보였어요. 이혼은 합의로 마무리가 잘 됐고 저도 남편하고는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그 잘난 오피스텔에 드나들면서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반을 달라고 하길래 미리 아파트값 반을 보내버렸어요. 저는 정말 그걸로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기를 바랐죠. 그리고 결절의 날이 되었어요. 제 이혼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걸 아는 오빠는 저를 회사로 불렀어요. 제가 오빠와 친구분과 함께 대표 사무실에 있는데 호출받은 남편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오빠는 남편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명성현 씨도 잘 아는 사람이지? 내 사촌 동생인데. 네, 누구라고요? 사촌 동생이요? 사촌 동생이지만 우린 친한 매나 다를 거 없어. 명성현 씨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다 승희 덕분이야?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력서 내고 당당하게 그 말에 오빠와 오빠 친구가 코웃음을 치자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내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오빠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말 안 했던 거야? 일단 너 일 시켜본다고 여기서는 선의로 너를 봐주셨는데 너는 참 대단하게도 해먹었더라. 법인 카드 일단 식으로 쓰는 건 어디서 배웠어? 너 솔직히 말해봐. 전에 회사에서도 이런 거 걸려서 과장 쓴 지 물 먹었다며 내가 거기 부장님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 아주 교묘하게 회사 일 쓴 것처럼 속여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니? 여기서도 다 알아. 너네 이사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 거기 임시 이사 자리야. 그리고 난 오늘로 끝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끝인데? 남편이 험하게 나오자 오빠가 무섭게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명성현 씨, 그동안 감사했던 것도 모를 정도로 회사 일에 무심한 사람이잖아요. 당신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오피스텔 월세 낸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뭐, 해외 바이어 장기 출장 숙소 비용이요. 우리 회사에 그만큼 긴 시간 출장 오는 바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출 비용은 회계팀이 직접 가서 일 처리하는 거 몰랐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왜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한테요.
남편은 그저 사색이 돼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명성현 씨, 오늘부로 사무실 비우고 나가세요. 곧 법무팀에서 횡령 관련 소송건으로 연락할 거니까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나가보세요. 오빠의 냉소적인 말에 남편은 침을 삼키며 꿀꺽했습니다. 갑자기 날 붙잡고 더 이상 모습을 보여주려고 발버둥치는 걸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승희야, 자기야, 당신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 그래도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 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생각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기회는 이미 줬어. 넌 맨날 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내가 힘들게 할 때 이 회사로 들어오게 했잖아. 그것도 내가 날려먹은 거야? 나는 이제 말할 게 없어. 이사한 후에도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겠다고 이혼하라고 요청했잖아. 그래서 이혼까지 했어?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이혼하며 넌 얼굴도 안 비쳤고 내게 구는 걸 왜 이리까지 하는 건지 내가 말 돌려줄게. 야, 너 구는 척하지 말고 당장 나가. 저의 단호한 모습을 본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더는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는지 어깨를 축 처절거렸어요. 법무팀이 연락일을 줄 거라니 그게 겁이 나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있던 회사 대표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없이 했었다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자식, 앞으로 어디 취직하기 힘들 거야? 전에 회사에서도 그랬고, 우리 회사에서도 횡령하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누가 고용하겠어? 그리고 내가 웬만한 데는 다 이야기해놔서 어지간한 데도 못 들어간다고. 내가 무슨 기회를 줬는데 회사 손해본 게 어떻게 또 난리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미 수습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그 인간한테 몇 배로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끝났고 시어머니와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었어요. 출근길에 숨어 기다렸다가 제 앞에 나타나서 눈물을 흘려 나의 아들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부탁했죠. 그때 얼마나 속이 타올랐는지 몰라요. 예, 아가,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려줘야지. 누가 하겠니? 네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사람 구하는데 도와줘. 내가 어디 취직 만들게 해줘. 늙은 사람이니 부탁인데. 응, 사람이 모질게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되게 나한테 한 건 뭔데요? 되게 나랑 아들 수준 맞지 않다고 이혼 서류 가져와서 도장 받아간 거, 이사 가지고 호화 오피스텔로 간 거는 모질 거 아니야? 되게 아들이 잘못해 내가 왜 모질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진짜 경비원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가더군요. 그게 그쪽 사람들과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그 후 저는 오빠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이사가 되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진짜 제 짝을 만났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들과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이 흑역사였나 싶네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